네, 주식 강의 연구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와이프 곽유정 전문가입니다. 15강까지 이 주식 꿀팁 강의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집중하셔서 이 강의 영상 꼭 시청하시고 필기도 잘 하셔서 나중에 보시면은 필기 노트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꼭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주식 와이프쌤이 어떻게 얘기했지? 한 번씩 찾아보면서 차트를 보거나 재무 상태를 보거나 내지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 챙겨 보신다면은 주아쌤이 얘기했던 게 나중에 이후에라도 복습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동안 1강에서 진짜 14강 그리고 15강까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강의들로만 제가 꾸려봤는데 15강 역시 정말 중요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하시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 관망입니다. 관망. 이 관망이라고 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왜 아닌지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서 진행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시청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관망의 자세를 꼭 터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사케다 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사케다, 사람 이름 같은데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일본 도쿠가와 시대 때 사케다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항구 쪽에서 이제 일을 했었던 분이 혼마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혼마 선생이 만든 이론이에요. 이 혼마 선생의 이론. 그 이론이 이제 사케다 전법인데 현대 주식시장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사케다 전법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사케다 전법은 총 5법까지 있는데요. 이 5법에 어떠한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니까 대략 한자어로 사실 되어 있어요. 뭐 삼산 하면은 이렇게 석삼자에 이제 삼산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길어서 그런 거예요. 삼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삼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3개 있다. 산이 3개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기억나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중에서 3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쌍봉 패턴, 두 번째는 이 삼산, 그 삼중천정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삼산도 사케다 전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뭐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 삼산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삼산. 자, 삼산 다시 그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락 국면으로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바로 3번째 삼봉우리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은 약세 국면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다시 이제 지지 구간까지 이탈이 되면은 하락 국면이라고 강한 하락 국면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창시를 한 게 사케다 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천 같은 경우에는 4천자를 씁니다. 자, 삼천 당연히 쓰리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1번, 2번, 3번 이렇게 찍게 되는 건데 반대로 강세 국면으로 갈 때 초입구가 3번째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이 3번째 바닥 딛고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머리 구간을 또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삼병은 뭔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차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적삼병, 흑삼병이라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제 음봉과 양봉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적삼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대 양봉이 3개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올라가는 국면에 당연히 나오겠죠? 매수세, 매수세, 매수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오게 되면은 적산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산병. 그러면은 음봉으로 구간이 3개가 빠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는 흑산병. 그래서 적산병이 나오면은 앞으로 추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흑산병이 뜨게 되면은 이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리, 죽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30은 뭐예요? 자, 30 같은 경우에도 이 산병이랑 유사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사이마다 갭이 생기게 되죠. 갭이 몇 개 생겼어요? 첫 번째 갭, 두 번째 갭, 세 번째 갭. 이렇게 갭이 3개 뜨고 나서 음봉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게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갭으로 빠지다가 양봉이 마지막에 뜨게 됐어요. 갭이 하나, 두 개, 3개가 떴죠? 하나, 두 개, 3개. 그러면은 여기 양봉을 기점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3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3법. 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3법.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를 하실 때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나.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나고요.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나예요. 주식은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 근데 상수는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 그 변하지 않는 상수는 사실 나 자신이에요. 상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주식 매매를 하기가 오히려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인문학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되고 조금 더 폭넓게 인사이트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에는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나 자신이 뭐 누릅니까? 매수 버튼도 누르죠. 매도 버튼도 눌러요. 그래서 이 3법에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 있고,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수미상관 구조네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 뭐라고 했나요? 관망. 관망에 대한 부분 강조를 했어요. 매수, 매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관망이다. 이게 사케다 전법의 3법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관망을 하시는 게 주가가 물려서 마이너스 그냥 50%까지, 마이너스 60%까지 그냥 기다리시다가 10년 기다리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냥 마냥 저냥 물려서 기다리시는 게 관망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전략.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제가 실수 차이 매매법이라든지 주식 YP의 그 분할 매수법, 112 매매법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계속 제가 강의를 복습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만의 매매 방법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매매 방법들을 토대로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떨어졌어.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을 또 찾아내는 것이 관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종목이 있어. 원하는 종목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해야지 라고 관찰하는 과정 역시도 관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냥 저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구간이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관망이고, 이러한 관망도 매매법 중 하나라는 점을 꼭 인식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냥 마냥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올 때까지 매매 전략 중 하나로서 관찰하는 시기, 추세가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 골든 크로스가 언제 뜨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망을 통해서 관찰을 하시고 정확한 매수 맥점에서 찌르시는 것도
이 관망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화려한 3점슛도 중요하지만 자주 꾸준하게 넣을 수 있는 2점슛 역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동 매매를 하시거나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이러한 이제 관망의 자세를 꼭 유념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주가가 악재가 뜨거나 내지는 폭락장이 뜨거나 할 때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주가 흐름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여태까지 주식 꿀팁 영상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식 꿀팁 영상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매매 관점이 조금은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